네, 안녕하십니까. 피닉스원의 임 대표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요. 뭐 중복까지 다 지났는데 이제 곧 말복이겠죠? 여러분들 진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에요.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 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어느 곳에 소속이 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그 시장의 룰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명절날 다 같이 모여서 이 고스톱을 치려고 하는데 식구가 됐건 친구가 됐건 지인이 됐건 누구 한 명이 딱 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자꾸 우기기만 해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런 건 먹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건 나는 거 아니냐고. 룰을 하나도 몰라요. 때론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고스톱 특성상 지역마다 참 많은 룰이 있죠. 어디는 뭐 칠자를 쌍표로 쓴다거나 비를 또 쌍표로 쓴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십자로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요. 최소한의 룰은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답답한 건 본인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시장에 대한 규칙 및 흐름 정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장이라고 하니까 거래를 해야 되는데 거래하는 시간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전과 후도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거래 시간을 좀 알려고 하면 제일 먼저 거래 종류에 대한 개념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정규 거래라는 게 있고 동시호가 거래라는 게 있고 시간의 종가 거래라는 게 있고 시간의 단일가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싶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정규 거래는 9시부터 3시 반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시계상 보면 빨간 선 9시부터 3시 반까지일 거예요. 그런데 파란색 선들이 보이시나요? 8시 반 또 6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면 동시호가라고 되어 있죠. 동시호가. 자, 동시호가 8시 반부터 9시까지랍니다. 8시 반부터 9시까지 30분간 동시호가래요. 그건 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 시작 전에 주문을 예약해 놓는다. 뭐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더 접근이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약 주문 걸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후에는요. 장 마감하기 전 10분 전 30분에 마감인데 20분부터 동시효과래요. 이건 이제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왜? 쳐다보고 있으니까 20분만 딱 되면 갑자기 장이 멈춰버리죠. 그죠? 멈춰버리고 3시에 단일가가 하나가 딱 정해지죠. 그걸 보고 종가라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종가가 정해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 거래, 정규장이라고 하는 건 실시간 거래거든요. 내가 내놓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되게 실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9시 이제 3시 30분 딱 됐다고 해서 장을 갑자기 팍 멈춰버릴 수 없죠. 그래서 장 끝나기 10분 전에 장을 잠시 정지시키고 지금서부터 10분간은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모든 호가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가 맞는지 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가격대 하나를 딱 정해서 그걸로 마지막 거래를 딱 맞추고 그날의 종가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호가라는 개념으로 딱 그렇게 멈춰서 거래를 딱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호가라는 게 이렇게 아침 시간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장 끝나기 10분 전에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럼 그 밑에 시간의 종가 거래라는 건 뭐예요? 시간의 종가를 보니까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거래가 있고 끝나고 나서는 3시 반에 끝나니까 3시 40분부터 4시까지 거래가 있대요. 이게 뭔 얘기냐? 자, 아침 시간, 장 전이죠. 장 전에 종가로 거래를 한대요. 시작도 하는데 뭔 종가야? 네, 전일 종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일 종가 거래를 10분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전일 종가 거래를. 그러면 전일 종가로 팔려는 사람이 있다면 전일 종가로 또 살려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딱 맞아서 거래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3시 40분부터 4시까지 20분간 또 종가 거래. 그날의 종가. 어떤 종목이든지 종가가 있잖아요. 나 이거 살려고 했는데 못 샀어. 나 종가에라도 살래. 또 어떤 사람은 나 이거 종가에라도 오늘 잘 먹었으니까 팔래.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맞아 떨어져서 시간의 종가 거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단일가 거래. 4시서부터 6시까지 거래가 일어납니다. 2시간 동안 일어나고, 이거는 실시간 거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10분 단위 단일가. 그래서 단일가라고 해요. 10분에 한 번씩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상승세를 타서 자꾸 올라가는 추세면 계속 올라가는 가격대로 단일가로 거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대로 또 단일가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10분 단위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 4시에 딱 시작을 했으니까 4시 10분에 한 번 거래, 20분에 한 번 거래, 30분에 한 번 거래, 뭐 40분, 50분 이렇게 한 번씩 거래가 돼서 총 12번 거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도 상한가라는 게 존재해요. 상한가라는 건 종가 대비 10%까지를 상한가로 봐요. 하한가도 10%까지를 하한가로 봐요. 물론 기준은 상한가 안에 그날 해당 정규장 내에 상한가를 접근했으면 더 이상 10%는 없겠죠. 거래 자체도 안 될 거고요. 대신에 상한가 가기 전 그 안에서 10%가 남아 있다면 10%까지가 상한가고 또 10% 아래까지가 하한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렇게 4시서부터 6시까지 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장이 계속해서 어찌됐건 간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거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다면 내가 3시 반만 되면 다 끝났어 라고 손 놓을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팔려고 했던 걸 못 팔았어 하면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도 거래할 수가 있고요. 뭐 맞죠? 또 살려고 했던 게 있으면 또 그때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방법 요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정규 거래라든지 동시효과라든지 시간의 종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규장에서 쓰던 일반 그 매매창 있죠. 매수 매도창. 거기서 거래가 돼요. 거기서. 정규 거래는 그냥 하던 대로 보통가나 시장가 골라서 하면 되는 거고요. 동시효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시간의 종가는 그 일반 매매창에 거기에 시간 외라고 있어요. 그걸 골라서 하게 되면 시간의 종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주문창에서.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시간의 단일가 창에 따로 있어요. 어떤 증권사든지 간에 HTS든 MTS든 시간의 단일가 창에 개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런 것들 사실 궁금하긴 하고 잘은 모르겠는데 물어보긴 참 애매한 것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 생각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 궁금해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종목을 사고 팔고 하면서 매도 비용이라는 게 발생이 될 겁니다. 그 매도 비용 관련돼서 그 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거예요. 뭐 증권사 수수료가 몇 프로라고 얘기는 들은 것 같고 또 거래세도 몇 프로라고 얘기 들은 것 같지만 대체 언제 어떻게 적용되고 얼만큼 적용돼서 이 매도 비용이 이렇게 발생되는지 사실 궁금해 할 겁니다. 근데 참 물어보기도 뭐하고 안 물어보자니 그냥 좀 답답한 건 있지만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뭐 증권사 수수료, 거래소 수수료, 뭐 거래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이유는 사고 팔아서 그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하는 거지. 뭐 이 세금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가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치고 돈 버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단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증권사 수수료 정도를 아낄 수 있으려면 증권사를 좀 바꾸는 내지는 요새 같은 경우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면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이러한 요새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이거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알고는 가야겠죠. 자, 보시면 증권사 수수료라는 거 0.014%입니다. 제가 뭐 저번 시간에 잘못 설명한 게 있어갖고 다시 수정을 하는 건데, 그리고 요거는
살 때와 팔 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세가 있고요. 거래세는 말 그대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그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여기 거래세 수수료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모르고 지나가시죠. 요 거래세 수수료라는 게 뭐, 그겁니다. 증권사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사고 팔고는 있지만, 그 증권사가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명백히 얘기하면, 그도 역시 브로커의 개념인 거예요. 중간자 역할, 그러니까 중간자 역할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라는 시장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수수료 면제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건 본인들, 저 맨 위에 적혀 있는 0.014, 요 부분을 면제한다는 거지, 이 거래소 수수료와 거래세는 본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주가 1,000원짜리를 1,000주를 사면 100만 원이죠. 샀어요. 삼과 동시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증권사 수수료 0.013, 140원. 그리고 100만 원에 대한 또 거래소 수수료가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0.00, 36396 이렇게 되는 여기 36원 정도.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 1,000원짜리가 1,200원이 됐네요. 그래서 20% 수익이 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팝니다. 그러면 흔히들 얘기해서 100만 원어치 사서 120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의 수익이 생긴 거죠. 계산적으로는. 실수익은 저 매도 비용을 다 빼야 거래 비용을 빼야 실수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120만 원에 관련된 0.014 증권사 수수료 168원, 그리고 120만 원에 대한 0.0036396 거래소 수수료 44원 정도, 그리고 120만 원에 대한 이제 거래세가 발생을 하죠. 0.23. 그래서 2,760원. 그래서 100만 원짜리 120만 원에 팔아서 20만 원 수익 받지만 증권사 수수료 총 뭐 308원, 거래소 수수료가 80원, 뭐 거래세가 2,760원. 뭐 도합 어느 정도가 되죠? 이게 3,148원 정도가 3,148원 정도가 되죠. 그거를 뺀 19만 6,852원 이렇게 된다.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근데 요새 보시면 증권사 수수료가 비대면 계좌 개설하신 분들 있잖아요. 요새 시작하신 분들.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난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럼 나는 수수료 면제 못 받아? 계좌를 다시 만들면 되죠. 핸드폰으로 만드니까요. 그러면 그 새로 만들어진 계좌에 한해서는 뭐 평생 무료일 수도 있고요. 뭐 기간을 두고 무료일 수도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미래에셋 증권을 쓰고 있다 보니까 뭐 요새 만드는 것들은 또 뭐 거래세가 평생 무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은 상한가와 하한가에 대한 개념은 뭐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셔야 돼요. 상한가, 하한가. 2016년도 5월 1일이었나 3월 1일이었나 그날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무리 올라가도 30%를 뚫을 수 없고요. 아무리 내려가도 30%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하한가 개념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라는 개념인데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는 계시는데 왜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주식 이거 다음 시간 뭐 주식 차트에 대한 걸 이제 저한테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트를 배우려고 할 때 이제 그 봉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때 이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가는 뭐예요? 시작하는 가격이에요. 고가는 그날의 최고였던 가격. 오케이? 저가는 그날의 최저였던 가격. 종가는 그날의 마지막 가격. 자, 요 정도 개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차트에서 캔들 차트를 이제 배우실 때 이제 훨씬 이해가 빨라져요. 그래서 알아도 다시 한번 정해 놓으세요. 고가 그날의 최고였던 가격, 저가 그날의 최저였던 가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두 번째 시간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개념들이 똑바로 쓰시게 되고 이게 기본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동평균선, 뭐 차트, 보조지표 나중에 하겠지만 그 기타 등등 그러한 내용들, 호가창 이런 것들도 다 배워나가다 보면 드디어 이해가 돼서 눈에 더 빨리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초 강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들어두시고 잘 배워두시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닉스원의 임 대표였습니다.